저희 이제 이 레이너들이 되려면 저희가 듣기로 되게 독특한 입학 과정이라고 하는 서울 랩캐스팅이라는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이제 그 청소년들이 뇌가 없잖아요. 이 친구들을 이 서울 랩캐스팅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선발을 하려면 되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이제 그 기준으로 이제 설계되었는지, 이 캐스팅 과정이,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다 완성된 친구들을 뽑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지원들, 예비 레이너들 중에 그 친구들의 어떤 역량과 태도를 좀 확인을 하시고 선발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이제 처음에 그 사전 과제가 나가는데, 그 사전 과제 제출하면 이제 그거 기반으로 거의 한 1인당 1시간을 거의 꽉 채우는 그런 그 심층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자들끼리 모여서 실제로 협업하는 1박 2일 팀워크샵가 이제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단계마다 저희가 좀 중시하는 것들이 조금씩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이 과정을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그 지원의 프로세스에서도 자기주도성이 얼마나 발현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대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지만, 많은 경우에는 또 이제 청소년기에서 또 성인으로 넘어간 단계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주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추천, 또 부모님의 권유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자기 주도성이 높아야 되기도 하고, 일단 이 과정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입학 인터뷰 과정에선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다, 어떤 것을 해봤기 때문에 이걸 잘할 수 있다 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이루고 싶은지, 이 과정이 본인의 인생에서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된, 뭐 예를 들면 팀플러너십이니까 팀 경험이 많아야 되고, 뭐 팀 활동을 막 잘했고 성과가 좋았고 리더여야 되고, 이런 이제 사실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 좀 있더라고요. 입학 설명회 때 이제 질문하시는 거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그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사실은 굉장히 좀 치열한 이 실행과 학습이 반복되는 이 과정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협업을 팀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작용 능력 이런 것들은 그 과정에서 보게 되고, 또 팀 워크샵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기본적인 상호작용 역량이라던가 어떤 챌린지를 해내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보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가능성을 좀 많이 보고 선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선발이 되면 이제 레이너들이 들어와서 4년 이제 학업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유럽 학사 학위 네. 과정이다 보니까 ECTS, 제가 네, 알기로 맞습니다. ECTS를 네네네.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ECTS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학점을 따야 되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과목들이 네네네. 아마 맞아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1학년 때는 아마 저희만의 고유한 이제 과정들을 아마 좀 하는 걸로 제가 네네. 이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마다 이제 과목들과 어떤 커리큘럼이 좀 있을 텐데, 그런 흐름을 너무 이제 많을 테니까 네.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지만, 이제 시간상 그건 좀 쉽지는 어려울 것 같고, 개괄적으로 한번 네네네. 말씀해 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뭐 앞서 말씀하신 거랑 연동될 텐데, 또 기대하는 변화나 학년별로 목표점들이 네.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학기가 없진 않은데, 평가 자체는 학기 단위로 하질 않아요. 그게 이제 한국 시스템이랑 또 되게 다른 점이기도 한데, 최종 학점을 내는 평가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평가에 1년간의 과정과 성과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라는 거고, 그 평가의 방식도 교수자가 레이너들한테, 그러니까 코치들이 레이너들한테 이렇게 뭐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동료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팀 레이너들이 서로서로 평가를 합니다. 그 코치는 그 과정을 마찬가지로 가이드하고 그다음에 원 오브 댐으로 의견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 평가의 내용 자체가 그 1년 동안 팀으로 함께 실행하고 학습한 그 내용이 다 들어가요. 그 안에.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뭐 결과물들, 뭐 사업 계획서니, 보고서니, 뭐 책을 읽고 쓴 에세이, 뭐 여러 가지들이 지표가 있는데 그것들을 그러니까 팀에서 상시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과제를 낸다라고 하면 뭐 옛날 일반적인 개념으로 뭐 선생님이 보시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다 공유해요. 그 서로 레이너들끼리도 그리고 코치들도 다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커뮤니티 안에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식으로 동료 평가를 하면 저희가 1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이제 평가 점수를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된 점수가 학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숫자가 이제 시스템에 입력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학점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일종의 이제 예를 들면 진짜 4년제 과정이니까 뭐 성적 증명을 떼면 이렇게 나오게끔 그렇게 학점이 구성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무슨 교과목이 딱딱딱 있어서 그 시간에 거기 가서 그 수업을 듣고 시험 과제를 제출해야지 뭐 학점이 뭐가 나오고 이런 식이 아니라 이 모든 1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팀 활동, 그 안에서의 동료들의 평가, 만들어내야 되는 성취물들, 태도, 심지어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좀 이제 판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년 차에 좀 서울 과정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함께 살기라고 해서 일종의 예비대학 같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조금 추가를 했어요. 이거는 워낙 좀 개인들 중심으로 경쟁적인 교육 환경에서 이제 성장한 이 한국의 교육 현실을 좀 반영을 해서 팀으로 갑자기 확 모이기보다는 조금 버퍼의 기간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레인이라는 과정의 핵심적인 메커니즘들을 이해하는 시간으로서 이 한 일주일 정도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대학 같은 경우는 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하면서 한 2박 3일 정도 막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저희는 한 일주일 정도 합숙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레인에서의 어떤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좀 학습하는 그 함께 살기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그 경영대학 기업가정신 전공으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방법론의 독특함을 얘기를 드려도 또 그래도 최소한은 알아야 하지 않느냐.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고, 또 레이너들도 실제로 또 필요하겠다라는 것들, 그런 의견들 반영해서 그 1년 차에는 좀 그 학습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15주짜리 한 학기 강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과서를 가지고 코치와 같이 학습을 하면서 다양한 사례도 학습해보고 기본적인 이론들을 이제 배워서 이제 이 이후에 팀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체력들을 조금 갖추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강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특히 요즘 또 AI 같은 것들도 많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시대적인 변화에 필요한 어떤 지식 학습 모듈들을 저희가 조금 추가해가지고 학습과 실행이 좀 균형감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저희가 커리큘럼을 조금 강화한 측면이 있고 1년 차에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기본적으로는 팀이 일단 만나서 팀 빌딩을 하는데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1년 차에는 팀이 팀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기본 단계가 되는 거. 저희가 이제 좀 심리적으로 안전한 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서로 상호 이해와 대화를 통한 학습을 체화하는 거, 레인에서의 기본 학습을 체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2, 3년 차부터는 본격적으로 팀이 하나의 컴퍼니,
법인으로서 이제 성장하는 단계거든요. 저희 1년 차에 무조건 법인 설립을 무조건 합니다. 아이템이 있든 없든 일단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진 이 교육 방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준비가 됐을 때 법인을 설립한다. 그때 사람을 모아서 이게 아니라 일단 법인을 설립을 해서 법인을 운영해 가며 그러니까 일단 태어난 이 법인이라는 그 팀의 공동의 아이를 키워가면서 이제 그 배우는 거죠. 기업가 정신을.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돈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시도들도 해보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사업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1년 차에는 막 이것저것 시도를 하다가 2, 3년 차에는 저희가 조금 더 비즈니스답게 이것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게끔 좀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들을 찾도록 하는 거, 시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레이너들이 무조건 50번 이상 만나야 돼요. 누군가를. 고객을 또는 이제 세일즈를 하거나 벤치마킹을 할 기업을 합쳐서 50회 이상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고객을 실제로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뭔가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 당연히 세일즈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매출량도 연결이 되는 이런 실제 스타트업의 이 사업이 개발되어가는 과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2, 3년 차 되면 특히 3년 차에는 또 외부 경진대회 같은 것들 꼭 필수로 나가서 이제 외부의 피드백도 받아보고 평가도 받아보고 자원도 동원해보고 하는 경험들. 그리고 이제 4년 차가 되면은 이 3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 또는 창업 트랙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그 비즈니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거나 또는 취업을 통해서 그 조직에서 또 변화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 과정을 잘 정리해서 소위 말하는 저희 졸업 논문을 쓰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 팀 컴퍼니 말씀을 해주셔서 그걸 연결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은 레이너들이 이제 팀 컴퍼니를 만들 때 이제 1년 때부터 만든다고 아까 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냥 일단은 시쳇말로 지르고 본다. 맞아요, 맞습니다. 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아이템이 없이 만드는 거잖아요. 법인을 그러면 일단 만드는데 기본 자산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과정에서 디벨롭 해나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네. 사실은 1년 차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르고 보는 이유는 저는 이제 핵심적으로는 이 법인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상적으로만 회사를 설립한다, 법인을 운영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만들어 놓고 보면 그 과정에서 알아야 할 게 있고 또 그걸 운영하면서 감당해야 될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체득하게 되는 거죠.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러닝 바이 두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법인을 세울 때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세울 것이냐. 저희는 일단 법인 형태도 열어놓거든요. 꼭 협동조합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식회사도 필요하면 주식회사로도 설립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다들 협동조합 법인을 설립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법인의 형태가 그럼 뭐가 달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코치들이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찾게 하거든요. 어떤 형태의 법인을 할 거야? 그러면 법인의 이제 한국 상법상에 있는 법인부터 시작해서 학습을 시작하고 그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팀원들의 생각들을 또 모으게 되고 그래서 결정을 하면 또 역할 분담을 해서 뭐 진짜 공증을 받을 친구, 등기를 할 친구, 사업자 등록을 할 친구 막 이런 식으로 나눠서 또 하게 되고 세우고 나면 세무 처리부터 해서 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학습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당연히 저희 멘토나 어드바이저 분들이 이거는 사실은 정해진 게 있잖아요.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식을 잘 얘기를 해주시고 필요할 때는 다 검토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이드를 해주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거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정말로 이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체화하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진짜로 사업을 하는 기업가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체득하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매출 1,500만 원 달성 못하면 졸업이 안 되나요? 근데 이제 인트라 트랙 같은 경우는 취업하면 월급도 사실 카운트를 다 하거든요. 그리고 앙트라 트랙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4년 차쯤 가면은 1,500은 우습게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이상으로 달성을 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 지표는 이제 오래전 얘기가 되고요. 4년 차의 앙트라 트랙으로 도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자신을 기업가로 딱 세팅을 하고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4년쯤 되면은. 그러면 뭐 전략적으로 더 이제 얼마나 내가 회사를 키울 것인가 2단계로 벌써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저도 처음에 이 과정을 시작할 때는 야,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다들 해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어쨌든 본인의 어떤 것을 이렇게 던져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경험이 남는다는 것도 사실 굉장한 뭐랄까요, 학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 학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즈니스 프로젝트 그렇죠.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대학생으로서 뭐 아까 말씀 주셨지만 학습 부분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 학업적인 부분이랑 이 비즈니스 프로젝트는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좀 학습을 하는 방법은 좀 되게 다양하게 열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주제의 수업을 들어야만 뭐 학습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독서와 글쓰기를 기본 이제 핵심 축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3, 4년 내내 계속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독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필독서 리스트가 있지만 자신의 프로젝트에 맞게 필요한 이제 학습들을 이제 하면 그것들이 또 인정이 되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뭐 필요한 책들 읽어서 또 이 프로젝트에 특히 적용하고 팀에 또 공유하고 이런 사실은 그 사이클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만 이제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가 이제 중요한 사이클이 있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레이너들한테는 실제 실행만큼 좀 부담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읽고 또 그것을 결과물로 남기지 않으면 또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기록하고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또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특별한 그 비즈니스와 관련된 주제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중간중간에 뭐 특강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적절한 요즘 온라인에 워낙 좋은 자료들이 지식학습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서 약간 플립러닝 방식으로 그래서 학습한 다음에 저희가 팀학습 시간을 통해서 그런 걸 공유하고 코치와 같이 질문을 하면서 또 체화하고 또 비즈니스에도 적용해 보도록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학습 소스들을 활용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질문은 되게 제가 레인 코리아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와, 이거 하이라이트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바로 러닝 저니인데요. 1년차부터 4년차까지 각 연차마다 가는 나라가 다르고 또 그 나라들마다 또 배우는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러닝 저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실제로 레이너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네. 러닝전이 이제 스페인에서 6주 보내고 방금 돌아온 저희 1년차 친구들도 있는데 이건 정말 여러 가지 측면이 임팩트 있게, 인텐시브하게 그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좀 정리해서 몇 가지 꼭지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타국에 가는 거기 때문에,
낯선 문화 경험을 당연히 하게 되고 어떤 문화적인 경험들이 1차적으로는 이제 당면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도 팀이 그대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하듯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러닝 바이 두잉 그래서 그곳의 시장과 고객을 만나고 비즈니스 일을 이해하는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기업 방문도 하고 고객 방문도 하고 프로젝트도 테스트해보고 거기에 맞는 고객들도 찾아서 이렇게 가치 제안도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 그 현지의 비즈니스 생태계 시장 이런 것들도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이 한국에서 사실 여기서는 이제 통합의 개념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는 이제 공동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팀이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같이 먹고 자고 또 오랜 시간 붙어 있고 하면서 어떤 팀 안에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뭐 쌓여있던 것이 해소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팀 빌딩의 과정도 자연스럽게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MTA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러닝을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또 팀 컴퍼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 해외에 있는 레이너들과 교류하면서 또 팀 간의 학습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이제 크게 러닝 저니가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안에서 개인도 당연히 자신의 새로운 어떤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해외에 나왔더니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측면들을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구나. 또 내가 어떤 기회에 눈을 뜨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러닝 저니를 최소 한 달, 그래서 한 달 반 이렇게 이제 기간을 잡고 가게 되는 게 거의 그곳에서 현지에서 기업가로 이제 생활해 보는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실제로 기회를 발견해서 뭐 그 기회를 가지고 4년차 프로젝트를 하는 뭐 이런 케이스. 지금 한국에서 뭐 그런 케이스가 있다기보다는 레인의 전체 히스토리 안에서는 이제 그런 케이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희 이제 레인 서울에 4년차 프로젝트로 이제 오는 스페인 레이너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네네. 그러면 그 러닝 저니를 위한 국가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국가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른 그 MTA 네트워크 안에서의 상호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년 차에는 스페인에 가고요. 저희가 어쨌든 스페인에는 스페인 대학으로서 또 본교 몬드라곤 대학교도 방문하고 몬드라곤 그룹도 방문하고 거기 이제 MTA 네트워크도 만나면서 1년 차엔 스페인으로 가게 되고 2년 차는 조금 이제 해마다 조금씩 상황마다 다른데 이제 원래는 미국을 갔었어요. 원래는 실리콘밸리로 갔었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제 실리콘밸리로 가기보다는 뉴욕으로 지금 위치를 옮긴 상태고 저희도 뉴욕을 갔다가 지금은 이제 작년부터는 독일 베를린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적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를린도 지금 유럽에 굉장히 핫한 스타트업의 선진 도시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 저희 랩도 있고요. MTA 랩도 있고 그리고 3년 차는 조금 다른 그 세계에 또 흔히 갈 수 없는 곳이자 신흥시장. 그래서 인도, 베트남 이렇게 갑니다. 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비즈니스 환경도 굉장히 이게 개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레이너들이 오히려 인도에 가서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어떤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오기도 하고요. 베트남은 뭐 한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신흥시장으로서 그 시장을 개발하기에 좋은 그런 그 목적지라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친구들 관련해서 어떤 친구들이 오는지랑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와서 어떤 것들을 주로 저희 이제 레인서울에서 하는지 혹은 뭐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런 것도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년차 레이너들은 모두 다 서울을 거쳐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6주를 이렇게 나누어서 랩별로 다 3년 차들은 서울에 와서 이 서울에서 그러니까 인도랑 서울을 묶어서 오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왔다가 인도 가기도 하고 반대로 하기도 하는데 이제 서울이 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도 하고 또 무언가 많이 배워가기도 하죠. 그래서 3학년들이 이제 무조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과정이라고 저희 이제 국제 학부처럼 그 팀이 어떤 그 지역을 기반으로 그 지역의 학생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여서 팀을 만들어서 그 진행되는 인터내셔널 과정이 있는데 인터내셔널은 매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1년씩 이제 연차별로 다른 국가에서 사는데 3년 차에 서울에서 1년을 지냅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업가 정신에 대한 실전 교육을 잘 수행한 학생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볼 건데요. 네, 학생들이 입학 전에 그 캐스팅 과정을 거치고 1에서 4년차까지 러닝 저니를 거쳐서 기업가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주 쉬운 말로는 맷집이 세진다라는 거는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어떤 변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나서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근데 레이는 정말 끊임없이 그런 상황에 놓거든요. 사실 그 가장 큰 메커니즘이 러닝전이기도 해요. 사실 이제 사업을 쭉 만들어 나가다 보면 한 달 이상의 장기 출장을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흐름이 끊기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닝 저니를 이제 계속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코치들도 이 레이너들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 루틴하게 안주하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저희가 3년차 베트남으로 가지만 3년차에 서울에 스페인 레이너들이 오는데 뭐 공동 이벤트도 이제 만든다거나 그래서 뭐 영어를 써서 상호작용을 하게 하고 계속 자기 걸 발표하게 하고 뭐 기업 방문을 보내고 이런 것들도 다 뭔가 그 안전한 그 컴포트 존이라고 하죠. 성장이 일어나는 그로스 존으로 몰아내기 위한 컴포트 존을 이제 벗어나게끔 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거 괜찮아. 뭐 이런 맷집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회복 탄력성이 좋아진다. 라고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뭐 최근에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졸업하고 군대를 바로 간 레이너가 있는데 레인보다 쉽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전해왔어요. 예, 레이너들은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런 정도로 여기서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거죠.